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예정대로 5월 9일 끝나는데요. 정부가 오늘 세부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잔금치를 유예 기간을 주고 무주택자가 세입자 낀 주택을 살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 매물이 얼마나 나올지, 다른 부작용은 없을지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고됐던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끝나고요. 규제 관련돼서 보완 대책이 아주 세부적으로 나왔습니다. 좀 시간을 좀 많이 주겠다. 그리고 실거주 유예하겠다는 건데 조금 어떤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가요? 우선 이 양도세 관련돼서 중과가 유예된다라는 신호에서 이제 폐지 쪽으로 돌아선 이후로 시간이 급박하다라는 평가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시장에서 사실 대응하려고 한다라면 부동산이라는 게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가 단순히 사고팔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사고팔고 하는 과정에서 이사나 잔금 일정 이런 것들을 정확히 딱딱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잡아놔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5월 9일까지는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시장의 목소리들이 컸었고 이 목소리들이 일정 부분 당긴 것 같아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좀 더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여유를 뒀다라고 봐야 되는데 우선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강남 3구하고 용산 같은 경우는 지정된 지가 상당 부분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강남 3구하고 용산 같은 경우는 시간을 조금 더 줘서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을 줬고요. 4개월, 9월 9일까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신규로 지정된 그 조정 대상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이게 웬 날벼락이야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겠죠. 예상을 못했던 거니까. 특히나 주택 가격이 뜨거운 지역 같은 경우는 예상을 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갑자기 주택 가격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역들은 불만도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계약보다도 한 2달 정도 조금 시간을 더 줍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더 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 그러면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최근에 임대차 3법을 비롯해서 다양한 그 임대인 대비했을 때 임차인 보호가 강해졌으니 그 보호 기간 동안 있는 임차인들은 어떻게 하냐. 과연은 이 임차인들하고 임대인들하고 시간이 안 맞게 된다면 잔금을 못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한 그 보완이 사실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임차인들. 그래서 실거주에 대한 의무 기간들을 조금 제한한 부분들을 완화를 했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대출들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 대출 받으면은 6개월 안에 해야 되지만 그 대출이 만약에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있습니다. 그 종료일보다도 1개월 정도 뭐 이렇게 2개가 배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시간을 더 늦은 시점으로 유예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을 하게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대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 또 이게 계획 사정마다 다 다르고 아주 구체적인 게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5월 9일 전에 체결하는 계약이어야 되는데 그 계약이 뭐 가계약이라거나 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약정이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요건 누가 봐도 안 될 거라는 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부동산에 대한 그 정부의 입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가계약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사전에 거래 약정들을 하거든요. 이런 거는 거래로 취급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9일까지 정확하게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계약금을 받은 거에 대한 그 증빙 자료를 확인되는 경우에만 계약 요건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명확하게 계약금 지급 증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5월 9일까지 계약한 후에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이 임대차 계약이 4개월 지금 줬는데 그 지역에 4개월보다 적게 남으면 그 적은 기준으로 합니까? 그 적은 기준으로 바로 실거주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4개월 맞춰서 실거주를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4개월로 맞춰가지고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 그 규정하고 같이 허가일부터 4개월 내에만 입주를 하고
2년 동안 실거주를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집을 팔 경우에 사는 사람이 이제 무주택자야만 되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무주택자야만 되고 그런 경우에 임차인이 있으면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무주택자가 사야 되는데 아니, 무주택자가 예외되는 케이스가 있다고 하는데 허가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잔여 임차 기간이 6개월 미만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네. 꼭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틈새가 될 수 있고 저도 이걸 몇 번 읽어봐서 예. 그 해석을 해봤는데 예. 무주택자로 제한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예. 뭐 다양한 그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이 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는 다양한 기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6개월이라고 하는데 5개월 28일이 남은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만약에 이제 임차 기간이 한두 달 정도 남은 것 같은 경우는 네. 기간이 잘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기간들을 마련을 해서 일정들을 계획을 할 텐데 네. 그렇게 한정된 수요들만 들어오면은 이 다주택자가 시장에 물량을 내놓을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다 보니 아. 기간이 급박한 거, 좀 예. 짧게 남은 것 같은 경우는 수요를 좀 더 넓혀서 살 수 있는 그 주택을 예. 무주택만 한정하면 적으니까 예.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혀서 빨리 시장에 물량을 내놓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잔여 임차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미만인 사람의 다주택자 갖고 있는 걸 살 때는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새로 이제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지 않습니까? 이건 계약일을 또 6개월 내에 아까 4개월이 아니고 새로 된 곳은 6개월 내 잔금 등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네. 현행 제도로 뭐 4개월 내 실입주인데 네. 6개월 내 잔금 등기가 가능하느냐 이런 네. 질문을 하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능한데요. 예. 신규 지정을 한 지역에서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잔금에 대한 그 등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6개월 내에 그 입주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2년 정도 그 실거주를 하면 되는 구조인데요. 결국은 이 시장 안에서 실거주 기간하고 잔금하고 등기를 본다라면 조금 더 열어놔서 한 네. 6개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요번에 그 보완 정책의 그 내용들을 보면 예. 기간을 최대한 여유 있게 주는 쪽 방향으로 넘어갔다라고 보면 돼요. 그 대출이라든지 실입주라든지 어떤 뭐 등기라든지 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네. 조금 더 늦은 날, 빠른 날보다는 늦은 날 쪽으로 방향 설정을 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 유예가 이제 의무가 유예되는 곳에서 토지거래 허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개정의 그 개정 후부터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은 신고법 따르면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네. 심사를 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고려를 해서 허가를 그 신청한다라고 보는데 2월 내에 그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뭐 개정 후부터는 허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될 경우에는 아까 이제 특이한 케이스 빼고는 무주택자야만 이제 그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무주택자 여부를 보는 기준 시점은 언제로 보기로 했습니까? 지금 무주택에 대한 그 기준 시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네. 지금의 그 일정들 보면 허가를 신청하는 시, 허가를 신청할 때. 예, 허가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실제로 입주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작성을 하는데 만약에 오늘 그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면 무주택 기간이 오늘보다 앞전에 벌써 이제 무주택으로 산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허가를 하는데 앞으로 무주택이 될 예정이다라고 하는 거는 안 되고 네. 허가를 신청하는 시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 전입신고 의무 유예에 대한 그 경우 같은 경우는 네. 대출을 신청한 일을 기준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실거주 의무 유예되는 경우 그 아파트는 혹시 그 하나만 그 주택 하나만 갖고 있는 걸 파는 경우에는 안 되겠죠? 지금 다주택자들에만 해당되는 거겠죠?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1주택자는 허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다주택자를 타겟으로 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주택자가 이동하게 되면 소위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 게 아니라 네. 소위 말하는 그 갈아타기 형태로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더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물량 자체는 1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에게 그 한정된 요번에 보완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전세자금 아까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원래 이게 규제 지역 내 3억 원이 넘는 전세 대출은 이게 회수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는 그게 또 이제 조금 유예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입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세 자금을 회수를 하면 이 자금 회수되면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또 나가야 되는 거고 예. 그 과정 안에서 서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잔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취득한 아파트가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예. 임대차에 대한 그 전세 대출이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갭 투자가 그 시장이 열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전세금 그대로 가져가지 않으니까 그대로 있고 네. 갭 투자가 가능해졌다. 야,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저도 네. 어제 그 업계에 있는 분들이 만났는데 네. 예, 별 다양한 그 해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잔금이 얼마 안 남은 그 물량하고 예. 거의 2년까지 최대로 지금 실제 거주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계약 갱신을 쓴 매물 같은 경우는 더 귀하다는 거예요. 아, 기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2년. 작은 계획도 세울 수 있고 본인들이 뭐 요즘에 주식도 유명해지고 하다 보니까 인기가 많으니까 그런 투자 수익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으니까 예. 긴박한 거보다 긴 거. 그래서 항상 지금 중개업소에 전화하는 게 네. 전세 만기가 언제예요? 언제냐. 라는 자꾸 그 질문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전세 대출이 회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공급 물량들은 늘어나서 주택 가격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만큼 갭 투자가 열렸기 때문에 수요까지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뭐 주택 가격 안정 쪽이나 또 호가를 낮출 수 있는 물량들이 대량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약간에는 예전에는 그 매수인이 우위로 전환될 수 있었던 시점이 지금은 뭐 균등한 위치 또는 초반에는 매도자가 아직 우위에 있는 시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네. 일단 뭐 전세 자금을 바로 회수할 수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 때문에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결국은 갭 투자가 허용이 된 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자가 조금 그걸 생각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 셈이네요. 결과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매물 자체는 이제 이번 여러 가지 조치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좀 많이 나올까요? 뭐 매물들 같은 경우는 그 최근 대비했을 때 한 10% 정도는 물량들이 늘어났다라고 해요. 10% 정도? 예, 근데 네.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우리는 통계를 볼 때 그 최근의 추이도 보지만 예.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전년 동기하고 비교를 해보거든요. 그래야 좀 정확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X의 발언을 한 이후부터 한 2주 정도의 기간을 산정을 하고 작년 통계 평균을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내봤어요. 네, 어떻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송파는 작년에 한 2주 동안 나왔던 게 한 6,600건 정도 나왔는데 네. 송파가 지금 한 2주 동안은 3,700건 정도 나왔거든요. 그렇게 많이 줄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기에는 전보다는 늘었지만 작년 대비했을 때보다는 줄었다. 특히나 그러네요. 예. 마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300건, 최근에 보니까 한 1,400, 1,500 정도 나왔는데 네. 이게 늘어난 그 매물이라고 해요. 한 10% 정도. 그 전달이라든지 그 전에 비해서 늘었지만 그렇죠. 근데 작년 동기와 비교해 본다면 전년 동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평균을 내니까 한 3,500건 정도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 대비했을 때는 한 60% 정도가 줄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과관계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게 과연 X 발언을 통해서 매물이 는 건지 네. 아니면은 계절적 요인으로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 물량들이 나오는 거 대비했을 때 더 준 건지는 정확하게 그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지 단순히 이게 매물 늘었다라고 보기에는 네. 실제로도 그 매물을 매물 추세를 집계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셔도 작년 동기하고 보면은 그 그래프가 굉장히 그 떨어진 급격하게 거죠. 떨어진 거를 뭐 네. 실제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매물이 늘어나는 게 과연 직전에 비해서 그리고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를 조금 잘 따져봐야지 이번 정책 효과가 시장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보완 대책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